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대건설 기술연구원의 그 건설 자동화 연구팀 팀장을 맡고 있는 김동구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 예. 우선 이렇게 좋은 발표 기회를 주신 주최 측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건설업하고 로봇 산업하고 사실 접점이 많이 없었다고 봐집니다. 좀 생소한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사실은 발표 드릴 게 건설 로봇을 잘 만들었다, 잘 적용하고 있다. 사실은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더 반대되는 얘기고요. 건설에서 로봇을 쓰려고 하다 보니 생각지도 못한 문제점들도 많고 고민해야 될 것도 많고 우리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도 많으니 로봇 산업에 계신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쪽 도메인으로 오셔서 같이 생태계를 만들고 활동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나왔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건설업이 로봇 산업에게는 또 다른 블루오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로봇 전공도 아니고요. 건축 설계를 전공을 했고 지금은 어쩌다 보니 로봇을 하고 있는데 저도 바람이 있다면 잘 만들어진 건설 로봇을 가지고 저희 현장에 그냥 가져다가 잘 쓸 수 있는 그런 로봇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게 찾아보니 잘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필요한 걸 직접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또 업체에다가 또 개발을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그 과정 중에 많은 시행착오도 있고 이런 것들을 오늘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왜 갑자기 건설업에서 로봇이 이렇게 이슈가 되느냐 요거는 코로나 이전부터 많이들 아시겠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 이런 것들이 화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건설업을 좀 더 효율화시키는 방법을 찾아보자 하는 것도 건설업 내에서의 화두가 되어 있고 유럽의 여러 가지 보고서를 보더라도 IoT, 로봇, AI, 드론 이런 것들을 인해서 건설업을 좀 더 효율화시키고 생산성을 높이자 이런 움직임이 지금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업에서는 아시는 분은 많이 알겠지만 가장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안전 문제입니다. 근데 그 안전 문제가 어디서 기인했는지 사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작업자의 연령, 고령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2000년대에는 거의 50대, 60대의 고령자들이 5%, 20% 안팎으로 있던 분들인데 지금에 와서는 그분들이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고령이라고 해서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 결과론적으로 보면 고령일수록 중대재해인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나더라. 결국 이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하고 대처를 해야 될까라는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이건 저희들 개별 업체 문제뿐만 아니고 정부에서도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올해 7월 달 정도에 스마트 컨스트럭션 2030이라는 계획을 내놓고 그 중에 하나가 생산 시스템 선진화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건설 자동화, 또 로봇 활용 이런 쪽으로 지금 중심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건설업에서 로봇 산업을 한번 살펴보면 한 2020년 정도까지의 통계만 보더라도 전체 약 한 50조 정도에 되는 로봇 생산성에서 건설업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제일 아래쪽에 있는 전문 서비스용 로봇 약 6.4%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약 0.4%만 건설 로봇의 어떤 생태계가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50조 중에 약 270억 정도가 건설 로봇의 생산성과 관련된다.
그 생태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미미한 생태계고 같이 협업하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힘든 어떤 비즈니스 구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로봇을 좀 만들어서 현장에 좀 활용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로봇을 건설업에서는 여러 가지 장비를 이미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비와 구분을 해서 과연 로봇이 무엇일까? 이 정의부터가 이제 모호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로봇 산업 안에서는 이런 정의가 뭐 충분히 논의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만 이 로봇이 생소한 건설업에서는 과연 우리가 쓰고 있는 장비 그리고 로봇 그리고 로보틱스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가 굉장히 궁금한 상황이 들었고 무엇이 장비고 무엇이 로봇인지 또 궁금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저희가 이미 쓰고 있는 자동화 건설 장비입니다. 대부분 토목공사에 많이 쓰이는 거고요. 대형 시설을 구축을 하거나 공사를 할 때 많이 쓰이는데 엄연히 보면 누가 봐도 이걸 가지고 로봇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일단 사람이 타고 있고요. 사람이 타서 운전을 하는 때도 있는데 요즘은 이런 것들이 많이 자동화가 돼가지고 사람은 타고 있으나 운전을 직접 안 하고 그냥 모니터링만 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상 로봇이라고 불러도 뭐 다름이 없다고 보아지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중장비 로봇 산업은 사실 이쪽만 담당하는 업계가 따로 있습니다. 뭐 현대건설기계나 뭐 두산로보틱스, 볼보 뭐 이런 쪽에서 이미 이렇게 거대한 중장비 기기들은 이미 로봇화하는 산업을 그쪽 나름대로 따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 빼고 그다음에 드론 같은 것들 드론은 드론 나름대로의 어떤 또 생태계가 또 구축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도 빼고 3D 프린팅 이것도 분명히 로봇 비슷한데 3D 프린팅도 그 산업 자체적인 산업 생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빼고 이것저것 다 빼고 나니까 과연 건설 로봇을 뭘로 불러야 될지 애매한 상황에 좀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주로 건축공사에서 수많은 공정들이 있는데 그 공정 세부 공정 하나하나에 대해서 짧게 작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로봇들을 하나하나씩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업체별로 하는 데도 있고요. 국가가 선도적으로 나서는 데도 있고 업체가 서로 연합을 해서 하는 데도 있는데 아직은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현재 로봇 기술 가지고 건설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게 만드는 것은 기술적으로 또 여러 가지 산업 구조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고 이제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이제 건설업에서 이제 로봇을 써야 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핵심이 생산성과 안전 이슈입니다. 생산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설업과 제조업만 딱 비교를 해봐도 제조업이 지난 뭐 20년 동안에 뭐 20%, 30%의 생산성 향상을 이루어냈다면 건설업은 거의 제자리에 있습니다. 아직도 노동 집약적이고 아직도 많은 사고를 내고 있습니다. 사고 유형도 중대 사고가 많고 여전히 제조업 대비해서 안전성이 사고 유형이 157%나 훨씬 더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결국은 사람이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노력해도 안 됐던 것들을 로봇으로 대체를 하면 과연 가능할까? 이런 물음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아직 그렇다는 성과는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건설 로봇을 이제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좀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산업 구조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건설업이 뭐 저희가 이제 종합건설사인데 종합건설사는 건설사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희는 많은 하도급을 줌으로써 세부적인 공정들을 모두 외주업체한테 맡기는 형태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것은 현장 관리,
우리가 외주로 맡긴 그 시공업체들이 우리 현장에서 잘 작업을 하고 있는지, 안전하게 작업을 하고 있는지 현장 관리하는 게 우리의 대부분의 일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종합건설사에서 로봇을 개발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주로 나오는 게 모니터링 로봇, 순찰 로봇,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보셨을 거고 지면에서 많이 나왔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UGV라든지 아니면 사족 보행 로봇, 스팟이라든지 아니면 수중 로봇, 수중 로봇 또 드론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종합건설사에서 직용으로서 개발을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영역입니다. 그 외에 저희가 실제로 현장 시공에서도 로봇을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하고자 하는 욕망은 많은데 문제가 있는 게 우리가 직접 시공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가 직접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좀 딜레마가 있습니다. 실제 시공하는 업체가 그 로봇을 개발을 해서 우리 현장에 들어와 주면 좋을 텐데 그 업체는 사실 영세하거나 그럴 여력도 없고 기술력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까지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현장에서 시공을 하는 로봇에 대해서는 좀 회색 영역, 그러니까 그레이 에어리어가 조금 있습니다. 누가 로봇을 선제적으로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 지금 좀 딜레마가 있고 저희도 공격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술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제조업엔 이미 산업 로봇이 많이 보급이 돼서 컨베이어 벨트 상에서 로봇이 많이 쓰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건설업은 왜 이렇게 힘든가? 제조업에 비하면 일단 장비 고정된 어떤 환경이 없습니다. 장비도 움직여야 되고 뒤에 배경, 그 다음에 뭐 위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작업 유형도 반복된 작업이 거의 없습니다. 계속 새로운 작업들을 해내야 되는데 지금의 로봇 기술들이 물론 타겟만 제대로 정해지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지만 굉장히 고가이고 그런 고가의 어떤 비용을 들여서 개발한 로봇이 사람이 하는 것의 생산성을 대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또한 로봇을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우리가 개발한다라는 게 좀 딜레마에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 중에 건설 사람에서 생각하기에 그나마 뭐 쓴다면 잘 쓸 수 있는 기술들, 근데 아직도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기술들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하드웨어적으로는 저희가 니즈를 주면 그 니즈대로 업체들이 좀 잘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근데 건설 현장의 특성상 워낙 통신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 통신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라는 부분,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로봇이 로봇다워지려고 하면 인공지능을 탑재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가야 되는데 이 인공지능의 영역이 아직은 건설 현장에서는 쉽게 적용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화재 인식, 그 다음에 보호 장구를 잘 착용했는지 AI 인식 이런 것들을 저희가 수많은 업체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솔루션을 받아봤는데 사실 다른 제조업 현장에서는 잘 쓰고 있던 것들인데 그래서 그 업체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건설 현장에 잘 개발을 시키겠다라고 들어오지만 건설 현장에 사용을 하는 순간 그 기술이 전혀 먹히지 않는 그런 경우가 지금까지 대부분의 케이스고 또 어떤 특정한 현장에 잘 쓰이던 게 현장을 또 옮기면 또 안 쓰이는 경우가 또 대부분의 상황이었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었고 마지막으로 또 비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시공을 하는 시공을 하는 주체와 또 시공을 관리하는 주체, 시공을 책임지는 주체, 그다음에 로봇을 생산하는 주체, 뭐 이렇게 서로 주체가 서로 다른데 각 주체마다 서로 이해관계들이 또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같이 이제 건설사는 로봇을 많이 쓰고 싶은데 아직은 국내 로봇 생태계가 좀 미숙하다고 판단되고 특히 건설 로봇을 제작하는 벤더풀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품 단가가 많이
생각보다 많이 비싸다라고 느끼고 있고요. 로봇 제작사 입장에서는 고중량의 건설 자재를 인양하고 이것도 정밀하게 제어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기술적으로 쉽지가 않다. 그래서 더 비싸게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하청업체로 이렇게 외주를 주는 전문 시공 업체들이 있습니다. 전문 시공 업체들도 로봇을 사실 그분들이 직접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로봇을 개발을 해서 저희 현장에 들어오면 좋은데 이분들은 영세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면 지속적인 유지 관리비가 드는데 이 부분도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된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이런 비용 문제가 아직도 건설 로봇을 활성화시키기에는 좀 한계점으로 좀 남아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은 로보틱스 랩을 아마 건설사 중에 최초로 구축을 해놓고 저희 나름대로 그래도 한번 인원도 구축을 해놓고 한번 해보자 해서 처음 2019년부터 로봇파를 구입을 해서 이것저것 해보고 또 UGV 자체 제작도 해보고 그다음에 그 스팟도 하나 도입을 해서 스팟 위에 페이로드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센서들 달면서 이렇게 운영도 해보고 또 무인 드론 그다음에 앙카링 로봇 이런 것들 제작을 해서 많은 테스트하고 현장 시승을 하고 있는 과정 중인데, 물론 이것 또한 아직 현장에 제대로 뭐 하나 적용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겠지만 그나마 이러한 노력들이 건설사 중에는 가장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해서 작년에는 스마트 건설 챌린지 최고 혁신상까지도 이제 수상을 했습니다. 물론 앞으로 갈 길이 먼데 그나마 지금 이 건설업계의 수준이 이 정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이제 로봇 저희가 개발했던 걸 말씀드리면 이제 순찰 로봇인데 보시다시피 스팟 잘 아시는 거고, 스팟은 하나의 모빌리티 플랫폼이고 실제 스팟이 스팟답게 사용이 되려면 스팟 등에 이제 올려져 있는 페이로드 저것들을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가 기술력이 되겠습니다. 저런 부분들 저희가 이제 직접 여러 가지 센서를 달아보면서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기능은 똑같지만 바퀴형으로 돌아가는 UGV도 저희가 동시에 같이 하고 있는데, 스팟 같은 경우는 보통 계단이 있는 아파트 건축 현장 뭐 이런 데 많이 쓰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 바퀴형 UGV는 넓은 토목 공사장, 플랜트 공사장 넓게 다녀야 되고 오래 다녀야 되는 그런 쪽에 많이 쓰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런 스팟 순찰 로봇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다 어떻게 쓸 거냐라는 것을 이제 예제로 이제 보여드리면, 지금 뭐 보시다시피 자율주행을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걸 보고 계신데, 보스턴 다이나믹스 자체에서도 오토워크라는 기능이 있어서 자율주행 가능합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건설 현장에 쓰기가 좀 한계가 있고, 그게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ROS 기반으로 해서 자율주행을 저희 나름대로 구축을 해서 또 한번 해봤습니다. 그건 더 어렵더라고요. 어려운 이유가 건설 현장은 고정되어 있는 현장이 아닙니다. 오늘 주행 경로를 학습시켰으면 내일 그 주행 경로가 또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매일 달라지는 주행 경로를 어떻게 로봇이 스스로 인지를 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게 굉장한 숙제였고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로봇 산업에 계신 많은 분들께 지금 찾아다니면서 자문을 구하고 기술 요청을 지금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요거는 비교적 간단한 기술인데, 스팟 위에다가 이렇게 환경 센서 같은 모듈들 여러 가지 미세먼지나 CO 레벨 측정하는 거, CO2 레벨 측정하는 거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해서 현장에다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건설 현장은 꽤 많은 곳에서 밀폐 공간이 있습니다. 그 밀폐 공간은 유독가스로 가득 차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들어갈 때는 산소통 끼고 들어가서 뭐 작업을 하고 나오고 하는 데도 많고요. 또 어떤 곳은 저기 발주처나 관공서에 우리가 2주 후에 들어간다라고 미리 노티스를 주고 문서와 다 작업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공사가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만 잘 구현이 돼도 공사 속도에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 다음에 관제 시스템인데, 사실은 저희는 로봇을 구매를 했을 때 관제 시스템이 같이 따라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쓸 수 있을 정도로. 근데 뭐 그거는 물론 컨트롤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같이 있지만
건설 목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진 게 아니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 스팟이라는 걸 도입을 해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 스팟 건설 목적의 이 스팟을 잘 쓸 수 있도록 관제 시스템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니즈가 발생해서 저 관제 시스템을 저희가 뭐 만들어서 지금 스팟 외에도 다른 로봇들을 붙여가면서 주행 중에 어떤 작업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축을 하고 해서 지금 사용을 실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비전 센싱 부분인데 사실은 저희가 스팟을 이용해서 가장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카메라 기반의 비전 센싱 분야입니다. 화재가 났는지를 계속 모니터링을 24시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비전 센싱 기술이 높아지면 바로 사용을 하고 싶으나 아직은 비전 센싱이 그만한 그 기술적인 그 성숙도가 올라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거는 산업 기술이 좀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거는 이제 비전 센싱만 가지고는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모든 객체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라이다를 가지고 이것이 사람인지 뭐 어떤 물체인지를 인공지능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발견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비전 센싱, 카메라 비전 센싱과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조적인 수단을 계속 쓰다 보니까 비용이 계속 높아지고 결국은 아무것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이제 발생이 돼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최적화하고 효율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것도 사실 하나의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이제 최근에 저희가 터널 현장에서 스팟에 이제 레이저 스캐너를 달아놓고 터널 현장 전체를 포인트 클라우드로 매핑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완전 자동화로 구현을 했던 그런 기술인데 요거는 아마 조금 더 발전이 되면 충분히 잘 쓸 수 있는 기술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건설 현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자재들이 놓여져 있는데 이게 어디에 어떻게 쓰는 자재인지 잘 모릅니다. 다 들춰봐야 되고 일일이 다 체크해야 되는데 이렇게 QR 체크나 뭐 여러 가지 체킹 시스템을 두고 스팟이 다니면서 이런 것들은 어디에 쓸 수 있는 자재다라고 이제 확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우리가 스팟을 이용해서 하려고 하고 스팟을 통해서 실시간 현장 관리, 24시간 현장 관리, 재해율을 감소시키고 식용 현황을 파악하는 그런 목적으로 쓰려고 하고 있고요. 작업 로봇 중에 앵커링 로봇은 보시는 바와 같이 천장에 드릴을 뚫는 그런 형태입니다. 보통 이건 사람이 이제 수동으로 조작하는데 수동으로 하다 보면 이 천장에 이렇게 머리가 낄 때도 많고요. 넘어질 때도 많고 사고가 많은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 대신에 로봇이 하면 될 것 같은데 밑에는 이제 무인 그 자율주행 가능한 동체이고 위에 이제 시드 리프트라고 하죠. 이렇게 높낮이 조절할 수 있고 그 끝에는 협동 로봇을 달아놓고 저희가 비전 센싱 같이 달아놓고 마킹한 지점에 로봇이 정확하게 찾아가서 드릴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의 형태입니다. 네, 지금 뭐 자율주행 하면서 볼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을 해놨는데 이게 뭐 저희가 구축을 해놓고 나중에 알았지만 실제로 이 동체하고 운영 알고리즘하고 최적화를 잘 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은 업체도 좀 힘들어하던 부분이고 그렇다고 다른 데 또 도움을 받기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업체가 만들어낸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또 다른 업체가 그거를 수정하거나 하기는 굉장히 힘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처음부터 이런 것들 기획을 할 때 매우 신중하게 잘 기획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요거는 이제 협동 로봇이 끝에 비전 인식으로 저 X자 마크를 인식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실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요거는 전체 프로세스, 그러니까는 정확한 위치에 가서 시저 리프트가 올라가고 정확한 마킹점을 카메라가 인식을 해서 구멍까지도 뚫어주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실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을 때도 이 로봇이 사실은 현장을 다니면서 직접 시공을 할 수 있는 걸 저희는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보는데 그까지 가는 길은 쉽지는 않고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구나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3D 프린팅도 저는 로봇의 하나의 일종이라고 판단이 들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3D 저 로봇팔을 가지고 3D 프린팅용으로 좀 개조를 해서 뭐 저런 용도로 좀 쓰고 있습니다. 뭐 아직은 완성된 건 아니고 저희가 의도한 대로 지금 제작은 잘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개선점이 좀 있습니다. 무인 드론 역시나 이쪽 산업 자체가 좀 생태계가 있기 때문에 로봇으로 볼지 애매하긴 하지만 이거는 지금 건설 현장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드론은 저희가 이제 드론을 가지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그 드론으로 쓰고 있는 목적들 중에 몇 것만 알려드리면 이렇게 전경 사진을 다니면서 찍을 수 있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한 현장에서 저렇게 옹벽이 붕괴된 거를 지금 서울 본사에서 경주 현장을 저렇게 보고 있는데 저렇게 드론이 찍으면 3D 모델링으로 저렇게 변환이 가능하고 저게 이제 3D 모델이다 보니까 최적들이 다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옹벽에서 쏟아진 저 토사량이 얼마인지를 자동 계산하게 되고 높이가 얼마인지 자동 계산해서 앞으로 저걸 어떻게 복구를 해야겠다. 과거에 비하면 저게 어떻게 달라진 거냐.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판단하면서 의사결정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그리고 드론도 향후에는 발전돼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채공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쓰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렇게 굴러다니다가 꼭 필요한 때 저렇게 날라서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드론. 실내에서도 실내 측기가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드론이 생기면 드론 가지고 건축물 안팎에 공사할 때 많이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저희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산업 구조적 문제, 비용적 문제, 기술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건설 로봇이 활성화되는데 아직은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개별 업체 하나가 이걸 해결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여러 업체들 또 여기 계시는 로봇 산업에 계신 분들이 같이 이 생태계를 구축을 해야만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들고 저희가 건설업의 동종사들도 같이 이런 뜻을 모아서 하나의 생태계를 지금 구축하려고 지금 노력 중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현장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현장은 변하지 않고 로봇만 현장에 맞춰와 뭐 이런 상황인데 현장도 로봇이 잘 다닐 수 있도록 좀 현장도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건설 현장이 이제 모듈화, PC화로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설에서 쓰는 로봇이 꼭 건설 로봇일 필요는 없습니다. 제조업화된 로봇으로 해서 공장형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건축 부재를 만들어 놓고 건설 현장에서는 조립만 할 수 있는 형태로 가면 미래에는 그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뭐 아무쪼록 저희 건설 쪽에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를 해주셔서 같이 시너지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D 라이다 센서가 요즘 다 디지털로 된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슬램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그 3D 기반 중에서 이렇게 환경이 쉽게 변화하고 하는 이 환경에서는 요즘에는 시멘틱 기반의 라이다, 슬램 기술 같은 것도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면 어떨까 싶고요. 마지막 하나는 건설 자동화라는 이 거대한 또 에어리어를 좀 더 우리가 필드 로봇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많이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조금 더 우리 커뮤니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뭐 질문은 아니고요. 의견만 말씀드립니다. 예, 뭐 저희도 뭐 얼마든지 그런 이쪽 산업 분야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준비는 되어 있고요. 이제 건설 현장이라는 게 좀 폐쇄적인 어떤 공간입니다. 안전상의 목적으로. 그래서 사실 필드 테스트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 아이디어가 있으시고 적용해 보려고 하는 기술이나 어떤 로봇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를 컨택을 해주시면 저희 현장을 열어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표해 주신 우리 김동구 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